이번에는 뭐 차량, 대상 차량을 가지고 이제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것이 아닌, 위탁 판매, 위탁이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저희 사무실에 경찰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최초로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직원이 타 단지에 있는 차량을, 투싼 차량을 알선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알선을 하면서 할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한 관계, 공동명의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복잡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할부 진행할 겸 뭐 할부 진행도 하고 대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틀 동안 걸쳐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1350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할부 진행을 통한 금리가 조금 고객님이 만족하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최저 금리를 찾아서 하는 데만 할부 진행만 3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고객님도 많이 지치시고, 하지만 뭐 고객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이해해 주시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보험 가입, 할부 진행, 대차 진행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차를 출고하러 갔는데 담당 딜러분께서, 타단지에 있는 담당 딜러분께서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다,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차주, 그 투싼 원차주가 할부가 1,800이 남았는데 그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이 영업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이제 뭐 우리 담당이 따로 있지만 제가 이제 대표자니까 저도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고객님도 많이 화가 나셨고, 어쩔 수 없이 고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속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경찰관을 부르시면서 그 타단지에 있는 담당 딜러, 또한 그 투싼 원차주까지 모두 다 저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차량 담당 딜러가 그 원차주한테 주기로 했던 금액에서 계약이 되려고 하니까 더 낮춰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차주는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를 안 팔겠다, 너한테 안 팔겠다,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담당 딜러는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게 뽀록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차량 담당 딜러가 본인의 그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자잘한 돈을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오해가 다 풀렸죠, 우리 고객님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고, 그럼 위탁 판매란 무엇이냐? 이 차량을 갖고 있으면 그 차량을 이제 판매하는 길이 생기잖아요. 판매할 때 딜러분에게 차를 판매하시면 차량 대금을 바로 받고 바로 매매 상사로 이전되는 그런 판매가 있고, 또한 위탁 판매는 바로 사무실로 이전하지 않고 차량 대금도 팔리고 나면 받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면 그 1,000만 원을 투자한 만큼 뭐 리스크도 있어요. 저희도 판매하면서 무조건 남지 않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수입을 그 차량에 넣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매입가와 위탁 판매가와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감정가가 달라지죠. 뭐 1,000만 원에 매입해서 저희가 1,100에 파는 경우, 하지만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뭐 1,050을 드리겠으니 차량을 위탁으로 판매하세요. 그러면 이제 1,100에 팔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뭐 광택 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수수료 좀 받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고요. 위탁 판매에 대한 장점은 위탁 판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더 받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더 받는 거.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이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있었던 일이죠. 일단 차량을 담당 딜러한테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내 차가, 내 재산이, 내 명의로 된 차량이 내 손에 없는 거예요. 매매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딜러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나쁜 딜러들 또는 뭐 허위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세워라 내어라 내비둘 수도 있어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뭐 차가 안 팔려, 왜 안 팔리냐 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차 금액이 뭐 이제 1,000만 원 받아들이고 했는데 한 950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내려요. 이제 손에 쥔 거는 그 나쁜 딜러분이 쥐게 된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본인이 이 수입을 챙기려다가, 수익을 챙기려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를 나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예. 위탁 판매를 하게 된다면 나는 무조건 위탁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위탁 판매를 해야 된다면 일단 직접 그 매매 상사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그 담당 딜러 명함을 받으시고 담당 딜러 명함에 반드시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팩스번호, 사무실 주소 모든 게 적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명함이라는 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명함 그냥 뭐 맡기는 곳에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냥 금방 만들어줘요. 15,000원, 10,000원, 20,000원이면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대부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딜러들은 지금 저기도 명함이 많이 있는데 상사 이름 아무거나 적고 그냥 핸드폰 번호 끝이에요. 이름하고 이름도 지 이름이 맞는지도 몰라요. 지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런 허위 딜러들 때문에. 그런 딜러들 명함을 보면 티가 납니다. 사무실 주소, 팩스, 사무실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명함에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 주소 그런 게 모든 게 다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무실에 가셨다면 사무실 저희 벽에도 이게 관리사업자증부터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이게 그 상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일치하는지, 사원증을 요구하셔가지고 사원증에 있는 상호명, 이 간판 상호명,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까지 모든 게 일치하는지 보신 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위탁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작성을 하시고 언제까지 기간을 주세요. 기간을 주시고 그때까지 안 되면 얼마에 매입해 갈 수 있냐, 그런 것까지 측정을 해서 안전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관인도장이 찍혀 있어요. 관인도장이 사원증, 사업자 관리증, 명함에 있는 사업 그 상호명이 일치하는지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비고란에 만약에 차를 판매를 의뢰했지만 그 기간 내에 판매가 안 됐고 매입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차량을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내 차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것도 측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져갈 때 수수료를 뭐 50만 원, 100만원씩 받는 딜러들도 있어요. 뭐 대부분 양심적이지만 이 피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광택비 들어가겠죠. 그 성능 점검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 딜러도 어떻게든 팔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수수료 약간 얘기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얼마라고 측정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그 시청자분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금액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이 딜러가 뭐 변심하는 거 아니냐, 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계약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원증 보셨죠? 명함 보셨죠? 상호명 보셨죠? 그냥 구청 가서 민원 넣으면 돼요. 나중에 딴 얘기하면. 깨갱입니다, 깨갱. 그 담당 딜러가 그만두든지 또한 막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담당 딜러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시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담당 딜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돈 주고 차를 구입하니까 뭘 체크해야 될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차량 원부를 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다 딜러들이 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이 상사 매입돼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담당 딜러들도 뭐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놓치고. 항상 상사 매입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판매하기 때문에. 차량을 다 보시고 그 차가 마음에 든다면 사무실로 이동해서 서류를 체크할 겁니다. 서류를 보면 등록증이 일단 필수적으로 있죠. 뭐 성능점검 기록부부터 뭐 이전비 내역서 그렇게 다 있겠지만 등록증을 보시면 상단 왼편 쪽으로 소유자라는 란이 있고 거기에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이 만약에 저희 사무실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이상모터스 상품용 돼 있다면 그건 상사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무실에서 모든 거를 그 계약서 작성하시는 그 담당 분이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개인 이름, 뭐 홍길동 써 있다. 그러면 그 차는 상사 매입이 안 돼 있는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일 수도 있고
매입은 했지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뭐 등등 많겠죠. 그러면 일반 이름으로 돼 있다면 등록 원부를 요구를 하세요. 등록 원부를 요구하셔가지고 압류가 있는지 저당이 있는지 모든 걸 체크합니다. 그거 왜 체크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매매상사에서 계약서 쓰고 다 했기 때문에 매매상사 책임지지 않냐. 근데 그런 일이 터지면 당연히 매매상사 관인 계약서 찍혀있는 그 매매상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차를 사러 왔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사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 원부도 사실 이 담당 딜러분이 알선하고 있는 딜러들이 체크해야 되지만 항상 상사회전 되어 있는 차량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쳐요. 등록 원부를 왜 보냐? 압류가 뭐가 있는지, 뭐 과속 딱지,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관공서에서 문제 있는 그런 것부터 저당까지, 뭐 개인 저당 잡힌 차들도 있어요. 그런 거 돈 주고 다 샀어요. 차 가지고 갔어요. 이전이 안 된다 나중에. 그러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그냥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등록번호 떼달라고 하면 금방 떼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직접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구하면 금방 인쇄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인쇄 받으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문제 없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또한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 아까 위탁 판매 계약서 작성하듯이 명함, 사원증, 상호명 다 체크하시고 그 사무실 가셔가지고 웬만하면 하시고 커피숍 가지 마시고 그 사무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에 있는 상호명이 아닌 계약서 관인이 찍힌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의무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 있는 관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그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시는 게 원칙은 맞고요. 아니더라도 등록증에 있는 그 등록증 성명에 써 있는 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셔도 맞긴 합니다. 그래서 사원증과 계약서에 있는 상호명이 일치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민원 접수를 하셔가지고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고 예전 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촬영하면서도 위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오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모든 게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댓글이든 뭐 문자, 카톡 다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영상 밑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까지 다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댓글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구입 안 하셔도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뭐 어떤 차량이 이게 시세가 맞는지 뭐 궁금하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뭐 귀찮다고 뭐 이상하게 전화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허위 매물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최근에 시끌시끌했던 뭐 유튜버 일도 있었고 이게 정말 그런 믿음감을 줬던 그런 유튜버가 이게 또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그런 저한테도 실망감을 줬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업계에 정말 큰 또 오점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요즘 이미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고 좋으신 분들이 계속 좋은 영상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게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뭐 올리는 거 재미없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영업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겪어봤거든요.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촬영을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위탁 판매에 대해서 또는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